빈칸이 끝나고 드디어 순서를 고르는 문제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끝나면 요약문이 나오니까 책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영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순서인 것 같고, 토플이나 수능에서는 순서를 나타내거나 문장 삽입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제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대명사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명사나 관사를 가지고 이 순서를 정하는 힌트나 연결고리를 삼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나타내는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에서, 국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될 때 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나 또는 반복을 하면 반복을 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주니까 그거를 잘 보고 연결고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책의 설명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풀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설명이고 구체하고 그 다음에 A시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하려면 머릿속에 한글로 다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만 이게 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이는 곤란하고 내가 지금부터 적는 거를 잘 적어야 돼. 지금 여기 부분을 제가 적을 겁니다. 여기 부분. 뭐 논리적으로 뭐 A시가 어떻고 연결이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걸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나온다는 신호어나 내가 다시 나오는 단어라는 신호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잘 보고 이 연결고리를 동그라미 쳐서 순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순서 찾을 때 할 일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신호가 3가지,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3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뭐 공식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뭐 할 때 뭐 이렇게 가지수가 일부러 많은 거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 서로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의 토막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다고 하는 신호는 명사 앞에 어나 언이 있거나 명사 앞에 썸이 있거나 그것도 저것도 없는 무관사인 경우는 바로 처음에 나온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대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신호는요, 어 대신에 더, 그 다음에 they나 he 같은 대명사, 그 다음에 this 같은 지시사입니다. 대명사, 지시사 뭐 등등으로 적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this를 적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할 사람은 또한 also, 그리고 나서 then, 그 다음에 search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를 언제나 풀어도 제가 가장 많이 동그라미 하는 것은, 즉 가장 많이 나오는 연결고리는 뭐니 해도 이거 같습니다. 이 정도. 디스는 뭐 결정적이죠. 뭐 이게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와 같은 말이 서치예요. 서치가 그러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밝혀가지고 데이가 누군지를 밝히거나 무엇인지를 밝혀서 내는 문제도 굉장히 많죠. 적어도 이런 단어가 보이면 동그라미를 쳐서 디스가 무엇인지, 데이가 누구인지, 어떤 것들인지, 서치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랑 뒤랑 정확하게 떨어지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오늘 순서, 다음 시간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이제 작문도 마찬가지로 아마 거의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출제 원칙이고, 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만약에 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억지로 연결고리를 끼워서
지문을 고쳐서라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출제 원칙입니다. 예, 이 문제가 기억이 나가는데 한 5년 전쯤에 지금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수능 쳤을 때 이 지문을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좀 옛날에 그리긴 한데 다시 볼게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그래도 해보자. 자, we tend to perceive. perceive는 지각, 즉 느낀다는 뜻이에요. 뭐를 느끼냐면 문, 어디 문? 교실의 문을 어떻게 느낍니까? rectangular, 즉 직사각형으로 느낍니다. no matter from which, 어떠한 앵글 각도에서도 문은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 문장, actually 사실은 rectangular door, 즉 직사각형의 문은 클래스룸, 교실에서의 직사각형의 문은 프로젝트 보여주냐면 rectangular 이미지, 즉 rectangular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홍채, 즉 눈가래. only when, 언제만 그렇습니까? directly from the front, 정면에서 볼 때만 그렇겠죠. 지금 뒤쪽 문은 닫혀 있으니까 직사각형은 보일 텐데 앞쪽 문은 반쯤 열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다리꼴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직각이나 또는 뭐 직사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봐야 돼. 이 단어 뭐야?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없나? 있어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란 단어가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앞에 더가 붙었죠. 사다리꼴이 나오고 다시 나오면 그라는 단어로 써서 두 번째 나왔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번은 첫 번째 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번. similarly 비슷하게도 코인 동그란 뭐도 동전도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립티컬 밑에 나와 있나요 혹시? 뭐라고 적혀 있어? 타원이요. 각도가 다르면 달리 보인다는 내용을 B번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B번은 어찌 보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자, 다른 앵글에서 보면 그 이미지는 뭘로 보인다? 됐냐? 됐어요? 사다리꼴입니다. 잘 봐라 이제. 보고 있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미지가 처음 나오니까 어를 썼어요. 그죠? 이미지가 다시 나오니까 더를 씁니다. 다시. 사다리꼴이 처음 나오니까 어를 씁니다. 사다리꼴이 다시 나오니까 더를 쓰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왔다가 그죠? 그다음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끝났잖아요. 해석 안 하고 푸는 거야. 단어만 찾아서 계속 연결을 당기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해석하다가 머리 깨져. 순서 문제는 제가 금방 하는 것처럼 어떻게? 뭐요? 첫 번째 글 읽고 그 다음에 뭐를 읽고 나서 ABC의 첫 번째 문장만 읽어서 첫 번째 글을 찾으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 여기랑 만나는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글은 이 빗금친 부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글과 두 번째 글은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반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요령을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 또는 막 해석하다 힘드네 막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고,
특히 해석이 되게 어렵거나 그리 완결성이 없는 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순서 문제는 해석이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연습을 해봅시다. 자, 봐. 단어 못 해줄 것 같네요. 여러분 이따 하십시오. According to a legend, 전설에 따르면, 잉글리시 영국의 익스플로 탐험가 캡틴 쿡이라는 사람은, 캡틴 쿡은 대문자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One of the first, 첫 번째 유로피안, 유럽 사람이었는데, to see a kangaroo, 칸가루를 첫 번째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 스팟이란 단어는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 뜻이겠죠. 잘 봐라. 이렇게 알겠습니까? 정확하죠? 칸가루 나오고 다시 나오니까 아까 그 이상한 놈 이렇게 쓰는 거야. 을 보고 컴마 he. 자, 또 보세요. 보입니까? 그대로 가야 돼. 캡틴 쿡이라는 사람은 에스크 물어보았어요. 누구한테? 네이티브,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 호주 사람. What it was. 자, 이렇게 되죠. 칸가루가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오고 세 번째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잘 봐. 물어봤죠. 답하죠. 다시 첫 번째 나왔으니까 어를 씁니다. 두 번째 나오니까 더를 씁니다. 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못 풀어. 풀지 마. 이렇게 하기 싫으면 풀지 말라고.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 계속해서 그것만. 그래서 지금 문제는 A, B 아니면 B, A잖아요. 그죠? 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연습이니까. 여기를 설명을 해주고 이따가 해보십시오. 여기는 노동분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분업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어떤 책을 썼는지 압니까?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국부론이 무슨 말인지 알아? 국가의 재산이에요. 국가의 부예요, 부. 그래서 그걸 국부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영어 훨씬 쉽죠. 그래서 노동분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핀을 만드는 사람을 가지고 예를 잘 들었습니다. 오핀을 만드는 과정이 밑에서 나오겠죠. 연결고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이거 디스 동그라미 안 친 사람은 사기꾼. 2번 어디 있어? 이번은 템포럴 바이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템포럴이란 말이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봐. 프레젠트 현재, 패스트 과거에만 포커스 집중을 하고요. 퓨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한마디로 고3 때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템포럴 바이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 단어를 잘 써야 돼. 이게 힌트가 돼요. 이게 힌트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말도 안 돼.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나는 돈을 많이 받고 싶어. 돈을 뭐 아예 빵원 받고 열정페이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결고리 이렇게 되죠. 그러나라는 단어, 반면에라는 단어하고 테스트 앞에 더가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테스트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돼 있고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가 있네요, 그죠? 뭐가 좋아 보이네, 그죠?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그라미 반드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치가 그러한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그래서 무조건 동그라미를 찾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나도 뭐 문제 만들고 막 뭐 이렇게 해보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걸로 문제를 절대 못 만드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3번 멋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아주 많이 한글로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죠. 지속적인 발전, 지속적인 성장,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저 영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번역한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서양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경우는 즉 동양에서 건너간 경우는 18세기 전이고 18세기 이후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서양이 다 앞서가요. 기계문명 때문에. 그래서 학문이 전부 다 서양에서 넘어오니까 전부 다 말이 번역어입니다. 자, 잘 봐. 서스테이너빌리티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도. 환경보호 조건에서 보면 무한한 거예요. 리소스 즉 자원을 쓰는데 펑펑 써야 돼. 펑펑 쓰지 말아야 돼. 펑펑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only 어느 정도만 뭐 하는 정도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딱 쓰고 뭐를 보장해 줘야 돼요? 미래 세대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만큼 리브 남겨두어야 합니다. 즉 민스는 수단이나 재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에너지하고 똑같이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쓰고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야? 지금 있으면 지금만 딱 쓰고 미래의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땅이 남아있으면 거기다가 다 건물을 세우면 되는데 안 되고 우리가 살 정도에만 건물을 세우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남겨두어서 우리 밑에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남겨두는 것을 보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연결고리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B는 하지만 뭐는 아니다. 자, 잘 보세요. 똑같습니까? 똑같지? 똑같잖아? 이거 못 찾으면 못해. 지금 저는 B번이 첫 번째 그림을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뭔지를 밝히면 돼. 10번의 디스팅스가 뭔지를 밝히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도 문제이면서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잘 설명해 뒀기 때문에 1, 2, 3번을 잘 풀어서 또 내보십시오.